제3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곤도르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동부인들은 몇 번이고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곤도르의 쇠퇴와 더불어 동부에서 새로운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전차몰이족의 침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곤도르 왕국은 전성기가 끝나고 세 차례의 재앙을 맞으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왕위를 둘러싼 14년간의 내전이었습니다. 이 내전으로 오스길리아스는 폐허가 되었고 곤도르는 남부지방의 영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대역병이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음산한 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역병은 곤도르를 강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6대 왕 텔렘나르와 그의 모든 자손이 죽었고 엄청난 수의 곤도르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조카 타론도르는 역병으로 인해 피해가 심해진 오스길리아스를 떠나 곤도르의 수도를 미나스 아노르로 옮겼습니다. 특히 당시 로바니온에서 거주하고 있던 북부인들도 이 역병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병이 들이닥친 시기가 하필이면 추운 겨울이었고 북부인들은 치료와 약품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역병으로 인해서 로바니온의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곤도르와 로바니온 두 지역이 적들의 공격이라도 받았다면 그대로 멸망했겠지만 대역병은 동부인들마저 피해를 입혔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후 힘을 회복한 동부인들이 다시 곤도르를 공격해 왔으니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인 전차몰이족의 침공입니다. 전차몰이족은 동방에서 온 하나의 족속이거나 여러 족속들의 동맹군이었는데 이전에 출현한 어떤 적보다도 강성하고 무장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형 마차를 몰고 진격했고 대장들은 전차를 타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사우론의 밀사들로부터 부추김을 받아 곤도르를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1856년 전차몰이족이 로바니온을 공격하자 곤도르의 나르마실 2세는 대군을 거느리고 출전하였습니다. 어둠 숲의 남쪽 평원에서 나르마실 2세는 마르하리가 이끄는 북부인들과 연합하여 전차몰이족과 싸웠지만 결과는 곤도르의 패배였습니다. 나르마실 2세는 전사하였고 곤도르 군대는 후위를 맡은 마르하리와 북부인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이실리엔으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차몰이족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기에 이들은 곤도르 군대를 쫓지 않고 로바니온의 땅을 점령하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로바니온 왕국은 멸망하였고 대부분의 북부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북부인들은 켈두인 강을 건너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너른골에 합류하기도 하였고 아니면 남쪽의 곤도르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는 마르하니의 아들 마르휘니를 따라 서북쪽의 안두인 계곡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곤도르에서는 나르마실 2세의 아들 칼리메타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칼리메타르는 부왕의 복수를 위해 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1899년 마르휘니가 보낸 전령이 안두인 계곡에서부터 도착하였습니다. 전차몰이족이 안두인 대하를 건너 칼레나르돈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리메타르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실리엔에서 북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곤도르의 군대를 박살낼 좋은 기회라고 여긴 전차몰이족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칼리메타르는 다고를라드 평원까지 후퇴하였고 전차몰이족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칼리메타르의 작전이었습니다. 안두인 계곡에서부터 내려온 마르휘니가 이끄는 북부인 기병들이 전차몰이족의 뒤를 급습하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전차몰이족은 3분의 1이 죽었고 패잔병들은 로바니온의 본거지로 달아났습니다. 곤도르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칼리메타르는 그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휘니가 이끄는 북부인들은 전차몰이족을 추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머리족의 노예가 된 북부인들이 봉기할 것이라고 약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휘니의 계획은 전투로 전차머리족의 군대를 박살내고 봉기한 노예들이 본거지를 점령하여 로바니온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부인들의 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차머리족의 창고와 마차와 야영지를 불태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머리족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거주지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쥐고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본거지를 잃은 전차머리족은 동쪽으로 달아났지만 로바니온을 다시 점령하기에는 살아남은 북부인들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마르휘니는 할 수 없이 북부인들을 거느리고 안두인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에오세오드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훗날의 로한인들의 선조입니다. 한편 동쪽으로 달아난 전차머리족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룬네헤의 동부에서 그들은 부족의 수를 늘려갔고 곤도르에 대한 증오와 정복을 향한 갈망이 더해갔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침공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안두인 대하 너머를 건너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곤도르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곤도르의 국력을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차모리족은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 도중에 칸드의 부족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라드까지 가세하여 동부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세 세력들은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들의 공동의 적인 곤도르를 남북으로 동시에 공격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한편 곤도르에서는 칼리메타르가 죽고 온도헤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북부인들로부터 전차모리족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를 받았고 또한 남쪽에서도 적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곧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온도헤르는 군대를 북군과 남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온도헤르는 남군을 자신의 친족인 에아르릴에게 통솔하게 하여 펠라르기르에 주둔시켰습니다. 북군은 온도헤르 자신이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1944년 온도헤르는 동부의 전차모리족과 남부의 하라드 민족이 곤도르를 향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도헤르는 에아르닐에게는 남부의 적을 막게 하고 자신은 맏아들 아르타미르와 함께 북군을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파라미르에게는 수도의 방위를 맡겼습니다. 온도헤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실리엔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진군하여 다고를라드 평원에서 전차모리족과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도헤르는 조카 미노타르를 좌익에, 돌 암로스의 대공 아드라히를 우익에 두고 자신은 중앙군을 이끌며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차모리족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는 한편 정예 기병과 전차병으로 이루어진 선봉대를 몰래 먼저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전차모리족의 선봉대는 잿빛 산맥의 바싹부터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전력으로 질주하였습니다. 결국 곤도르 군대는 겨우 검은 문 근방에 다다랐을 때 전차모리족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열을 갖추지도 못한 채로 뜻밖의 공격을 받게 된 곤도르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도헤르는 근위병을 거느리고 언덕에 올라서 저항하였지만 결국 아들 아르타미르와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얼마나 전황이 혼란스러웠는지 온도헤르 부자의 시체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왕의 조카 미노타르의 지휘 아래 곤도르 군대는 퇴각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노타르는 우선 아드라힐로 하여금 이실리엔으로 후퇴하여 카이르 안드로스와 연계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 남아 아드라힐의 후방을 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실리엔 북부까지 후퇴한 미노타르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미나스 아노르에 남아서 왕의 후사를 이어야 했던 파라미르가
몰래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파라미르는 에오세우드족과 함께 죽음늪 근방까지 몰렸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왕과 두 왕자를 모두 잃어버린 곤도르 군대의 사기는 땅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곤도르 군대를 무너뜨린 전차모리족은 자신감에 처해 있었고 대군인 본진 역시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이실리엔의 대로를 통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미노타르는 전사하고 곤도르의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곤도르의 북군을 괴멸시킨 전차모리족은 전쟁이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실리엔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에아르닐이었습니다. 군제가 뛰어났던 에아르닐은 곤도르의 남군을 거느리고 하라드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직후 에아르닐은 아드라힐이 보낸 전령으로부터 북군의 참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아르닐은 즉시 군대를 돌려 쉬지 않고 북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방심한 채로 뜻밖의 기습을 받게 된 전차모리족은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에아르닐은 이들의 군영과 전차를 모조리 불태우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전차모리족은 많은 수가 전사했고 혼란에 빠진 이들은 북쪽으로 달아나다가 죽음늪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주력이 괴멸되어 버린 전차모리족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한편 곤도르를 구원한 에아르닐은 곤도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아들이 곤도르의 마지막 왕인 에아르누르입니다. 전차모리족은 약 100년간 곤도르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강적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전투에서 패배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얻게 된 큰 자산이 있었는데 바로 에오세우드족과의 우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켈레브란트 평원의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